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불법 모의 총포 부품을 해외에서 사들여 국내에 상습적으로 유통한 업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5세 업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2년간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총기 부품들을 따로따로 주문했습니다. 이후 국내에 반입한 뒤 기준치의 2~3배가 넘는 위력의 모의 총포로 제작해 상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반입한 조준경 등 총기 부품들을 국내에 있는 42명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4일 오전 11시 40분쯤 태안 소원면 인근 갯벌에서 굴을 채취하던 60대 여성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태안 해경은 갯벌에 사람이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10분 만에 여성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굴을 채취하러 갯벌에 들어갔다가 발이 갯벌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갯벌 출입 시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4일 서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맹 전 시장은 중앙정부, 국회와 소통하며 서산의 현안을 국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맹 전 시장은 주요 공약으로 UAM 기업 유치와 중앙도서관 건립 재개, 하루종원 조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대학생 중식비와 어르신 간병비 지원, 공무원 조직 혁신 등을 약속했습니다.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살고 싶은 서산이 되어야 합니다. 떠나는 서산에서 살고 싶은 서산, 오고 싶은 서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과 문화, 여가와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낙토 서산이 되어야 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통기준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열린 도민 타운홀 미팅에서 김 지사는 지역별로 다른 법안이 추진되는 상황이라며 행정, 재정 권한 이양 등 공통기준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 시 특성을 반영한 특례 조항을 일부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민주당이 발의한 통합안에 대해 재정과 권한 이양 부분이 부족하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시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사용하는 방안에도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습니다.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대전이 충남과 통합되면 지역 내 총생산 전국 3위, 수출액 전국 2위의 도시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비전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주최로 대전에서 열린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안 및 통합비전 대전시민 설명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비전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통합 시에는 연 최대 5조 원, 4년간 20조 원이 우선 지원됩니다. 재원을 마련해주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게 자율권을 보장해줍니다. 대전 충남에 서울에 준하는 수준의 위상을 부여하고 제주도 수준으로 자치권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통합자치단체장을 장관급으로 올리고 부단체장과 부교육감 수를 증원하는 등
지방 조직권을 강화합니다. 통합시는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도시개발 강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 여건 개선, 부동산 권한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통합특별시에 운용 자율권을 줄 계획이라며 이 때문에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통합시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권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어린이, 청소년 버스 무료화 사업 이용 건수가 1,440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약 302만 건, 26% 넘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충남도는 버스비 지원 방식을 사후 환급에서 무료 탑승 방식으로 전환한 이후 이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확대 등을 위해 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도내 18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24만여 명입니다. 당진시가 시청에서 당진 9988병원, 당진 솔담 요양병원과 퇴원 환자 통합 돌봄 서비스 신속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퇴원 환자가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협약병원은 퇴원 환자 중 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를 당진시에 통합 돌봄 연계 의뢰하게 됩니다. 당진시는 병원이 퇴원 환자 연계를 의뢰한 건에 대해 한 건당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충남교육청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에 대해 교육자치권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교육특례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별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에 교육자치 활성화 관련 내용을 넣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정원 배정과 학교 설립 등을 특별시 교육감의 권한으로 부여하고 재정 지원이 법률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농 복합 환경인 특별시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6.3 지방선거 충남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전 지사는 예비 후보자 등록 첫날인 3일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양 전 지사는 대전의 첨단과학기술과 충남의 산업 역량을 묶어 경제과학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오는 11일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의 연간 도세 징수액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충남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3조 500억 원으로 지난 2020년 2조 원 돌파 이후 약 5년 만에 3조 원이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관련 세원이 감소했지만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가 1kW시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충남도는 확보한 재원을 도민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당진에 유치한 대한민국 최대 스마트팜 단지가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당진시, 대한제강은 지난해 협약을 맺고 당진 성문 간척지에 오는 2028년까지 5,440억 원을 투입해 119헥타르 규모의 스마트팜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성문 스마트팜 단지에는 청년 임대 온실과 청년 분양 온실, 가공 유통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으로 성문 스마트팜 단지는 인허가 일괄 처리와 공유재산법 특례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서산시가 부적합 가축 분뇨, 퇴액비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산 지역 내 인적이 드문 간척지 논이나 야산 등에 불법으로 가축 분뇨를 야적,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이번 달부터 집중 단속반을 편성하고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반은 부적합 퇴액비 운반과 살포 행위, 하천 주변 농경지 가축 분뇨 야적 등을 점검, 단속할 예정입니다. 서산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엄중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단속 중 적발된 부적합 퇴액비는 행위자가 전량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성 남당항 세족의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홍성군은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성군은 세조개 1kg 기준 판매 가격을 포장 9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 식단 판매는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독립운동가 옥파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를 지역 대표 역사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정비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일 옥파 이종일 기념관 앞 광장에서 이종일 생가지 주변 종합 정비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사업비 52억 8,600만 원이 투입됐으며 14제곱미터 규모의 종합 안내소를 신축했습니다. 또한 108제곱미터 규모의 기념관, 내부 전시물을 새롭게 제작, 설치했습니다. 기념관에는 선생의 업적과 태안의 독립운동사를 소개하는 상설 전시와 독립선언서 녹음 체험 등 참여형 콘텐츠가 마련됐습니다. 충남도가 73억 4,300만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 7만 3,430가구에 난방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해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시설수급자와 장기 입원 단독 가구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충남도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의 계좌로 난방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서산시가 미세먼지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수소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산시는 올해 수소 승용차 48대와 수소버스 9대, 수소 연료전지 스택 4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소 승용차는 한 대당 3,250만 원, 수소버스는 한 대당 최대 4억 6천만 원, 수소 연료전지 스택은 한 개당 5,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 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으로 서산시에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둔 18세 이상 개인 또는 법인입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7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음식점 위생등급제 연장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소 청소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진시는 일반 음식점과 제과점에 최대 70만 원, 휴게 음식점에 최대 40만 원 상당의 청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시 평가 점수에 2점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한편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위생 관련 평가 후 매우 우수와 우수, 좋음 등 등급을 받게 됩니다. 예산군이 불법 선거용 현수막과 불법 상업용 현수막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쾌적한 도시 경관과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주요 단속 지역은 도심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과 간판 등 각종 광고물 게시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다음 달 3일부터 불법 선거용 현수막 등을 단속하고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도가 설 연휴 귀성 귀경객을 위해 도로 정비를 실시합니다.
도로 정비 대상은 충남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6,431km입니다. 충남도는 결빙, 제설, 취약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교량 등 결빙 우려 구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염화, 칼슘 등 제설 자재를 확보해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은 포트홀 보수와 표지판 정비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이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집중호우 시 추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청양군은 사업비 13억 원을 들여 청양읍과 운곡면, 대치면 등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6개 지구를 복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사 내용은 산사태로 훼손된 사면의 안정화 작업과 배수시설 보강입니다. 청양군은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도가 오는 5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포획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어족 자원 보호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조업과 허가구역 이탈 조업, 불법 포획 등입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불법 어구 부설 등으로 인한 선박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현업 사업장 순회 점검과 함께 찾아가는 건강 상담을 운영합니다. 이번 사업은 현업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혈압, 혈당 등 기초 건강 측정과 함께 1:1 맞춤형 건강 상담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담은 순회 점검 일정에 맞춰 현장에서 함께 이뤄지며 고혈압과 고령 근로자 등 건강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됩니다. 태안군이 지난달 30일 안흥 진성에서 재승루와 안흥지관의 복원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안흥 진성은 조선 선조 시기인 1583년에 축조된 성벽으로 높이 3.5에서 4.5m, 둘레 1,700여 미터 규모의 돌성입니다. 이후 구한 말 폐성되며 오랜 기간 자취를 감췄지만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20년 국가사적 제560호로 지정됐습니다. 안흥 진성의 주요 시설인 재승루는 안흥에 침입한 외적선을 격침시키고 포획한 승전 기념으로 세워진 누각으로 약 108제곱미터 규모로 복원됐습니다. 안흥지관은 1077년에 세워진 사신 숙소로 134제곱미터 규모로 재현됐습니다. 태안군은 방문객 유치를 위해 안흥 진성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까지 한중교류 체험관을 건립하고 이후 안흥 진성과 연계한 역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중 체험관을 마지막으로 만들면은 하나 이것이 어떤 랜드마크 정도는 뭐 아니겠지만은 우리 태안의 어떤 관광 가치를 더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 힘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서산시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2026년 10대 핵심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서산시는 핵심 과제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10대 핵심 과제는 가로림만 서산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와 미래 항공 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시청사 본격 착공 등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